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마치 젊은 날의 제 초상을 보는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화려한 성공학이나 처세술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시대를 먼저 살다 가고 있는 선배로서, 아니 생애 막바지에서 펜을 내려놓고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50세를 지천명치텐명이라고 부르지요. 하늘의 명을 아는 아이라니 얼마나 장엄한 말입니까? 하지만 실제 50세의 문턱에 서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명은커녕 당장 내일의 불안과 지난날의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시기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품 안을 떠나려 하며 사회에서의 내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이 불안을 감추기 위해 자꾸만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타인에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생애 끝자락에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삶에서 내뱉는 자랑은 내 복을 깎아먹는 가장 빠른 가위질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타인의 불행에는 눈물을 흘리며 동정하지만 타인의 넘치는 행복에는 진심으로 손뼉치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한 본성이죠. 50세가 넘어서도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라는 가시를 심는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말이 상대에게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는 빗으로 꽂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품어 안느냐에 있습니다. 숲을 보십시오. 거대한 나무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렸는지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그늘을 만들어 줄 뿐입니다. 그 그늘 아래로 새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50세 이후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내보이고 싶어 안달하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은 허기를 자랑이라는 소음으로 메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내 삶의 향기는 결국 밖으로 배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억지로 흔들어 향기를 퍼뜨리려 하면 오히려 악취가 섞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을 무겁게 하십시오. 50세는 이제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는 주인공의 시간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전체를 관조하고 보듬는 연출가의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배려하는 깊은 침묵, 그것이 바로 50세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자 화를 피하고 복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두 가지 금기입니다. 이것들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재산과 부유함입니다. 돈이 있는 걸 있다고 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0세라는 나이는 돈의 액수보다 돈의 무게를 알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한국 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화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줄기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한이 서린 응어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그들 앞에서 내 통장의 잔고를 자랑하고 이번에 새로 산 비싼 집이나 차를 은근슬쩍 내비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상대방이 짓는 미소는 진심 어린 축하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비굴함이나 증오일까요? 돈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흐르는 성질이 있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남에게 과시하는 순간 그 순수했던 에너지는 탁기좌치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엔 우월감이라는 독소가 서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속엔 열등감과 박탈감이라는 상처가 남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후에 얻게 되는 적은 대개 내가 무심코 던진 자랑이라는 돌멩이에 맞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살면서 지켜본 바로는 진짜 부자는 자신의 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가 가져올 파장을 두려워하며 삼가고 또 삼가지요. 마치 깊은 밤 길을 갈 때 등불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 빛이 너무 밝으면 주변에 어둠이 더 짙어 보이고 결국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내 등을 밀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재편됩니다. 친구, 친척, 심지어 형제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격차는 예민한 가시가 됩니다. 이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선을 긋는 행위입니다. 그 선은 결국 고립이라는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노년의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은 많은데 주변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지갑을 보고 다가올지언정 당신의 영혼을 사랑해서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을 과시하면 자식들은 자립의 의지를 잃고 부모의 그림자 뒤에 숨으려 합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입니다. 부모의 부는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지켜봐줄 배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50세 이후의 진정한 풍요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배굿의 미학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배꼽조차 생색을 내는 순간 가치를 잃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옛 성현의 말씀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선 최고의 처세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입으로 떠벌리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여유만큼 마음의 넓이를 키우십시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고 세상의 도움을 받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머니는 넉넉히 채우되 입은 굳게 닫는 것, 그것이 노년의 빈곤을 막고 인격의 향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돈 많은 노인이 아니라 품격 있는 어른으로 기억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슴 깊이 묻어두어야 할 두 번째 금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지혜와 과거의 화려한 경력입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로 시작하는 그 달콤한 추억의 말들, 그것이 왜 50세 이후에 우리를 갉아먹는 독이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선한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간섭일 뿐이며 자기 자랑 섞인 경험담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50세가 넘어서도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소환하는 것은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초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꼰대라는 말이 왜 그토록 차갑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과거 지식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50세는 지식을 뽐내는 나이가 아니라 지혜를 보여주는 나이입니다. 지식은 밖으로 내뱉는 것이지만 지혜는 안으로 삼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를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그 귀한 경험은 가치를 잃고 박제가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어른의 권위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궤적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기품에서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길을 물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설령 그들이 물어온다 할지라도 나 때는 이랬다는 식의 정답을 내놓지 마십시오. 대신 그들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며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따뜻한 시선 한 번을 보내주는 것. 그것이 50세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일수록 현실의 변화에 둔감해집니다.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20년 전, 30년 전에 성공 방정식만을 읊조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는 우리가 딛고 올라온 계단일 뿐 안주해야 할 안방이 아닙니다. 계단은 뒤로 하고 위를 향해 혹은 옆을 향해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똑똑함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남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조금은 모자란 듯, 조금은 느린 듯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보았어도 못 본 척 넘어가 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사람을 모으고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 텅 빈 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속이 꽉 찬 이삭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가 50세 이후의 삶에서는 생존의 법칙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찬란했던 과거의 훈장들은 이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타인을 대하십시오. 과거의 나를 버릴 때 비로소 현재의 내가 보입니다. 내가 쌓아온 지식을 비울 때 비로소 타인의 진심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즐기는 50세.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온기가 감돌고 그 온기가 바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화려한 외투를 벗어 던지고 소박하지만 단단한 내면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5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정점을 지나 하산샤산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올라갈 때는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렸다면 내려올 때는 주변의 꽃도 보고 발밑의 돌부리도 살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정돈하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곧 능력이라 믿으며 넓은 마당발을 자랑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 오직 자랑과 시기만이 오가는 모임에서 과감히 발을 빼야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고 나의 초라함까지 안아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욕심은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 할 때입니다. 둘째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황이 올 때에
대처법을 익히십시오. 젊었을 때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나를 방어했겠지만 50세의 어른은 웃어 넘길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이 작기 때문이지 나의 가치가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흙탕에 돌을 던지면 내 옷만 더러워질 뿐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난조차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평온한 미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노년의 힘입니다. 셋째, 일상의 작은 행동들을 바꾸어 보십시오. 말수는 줄이되 지갑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실을 위한 지출이 아닙니다. 주변의 젊은이들이나 어려운 이들에게 생색내지 않고 건네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마음입니다. 또한 집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물건에 대한 집착은 곧 과거에 대한 미련입니다. 주변이 깨끗해지면 마음의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새로운 평온함이 찾아듭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유독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50세는 그 무거운 체면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하는 나이입니다.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체면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대신 담백함을 입으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깨끗한 옷차림, 꾸미지 않아도 깊이 있는 눈빛,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겸손한 태도, 이것이 바로 50세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느끼는 허전함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충만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비로소 치유되고 단단해집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느끼는 삶이어야 합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힘을 뺄 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향기가 여러분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외치던 입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를 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긴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0세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왜 부유함을 감추고 지혜를 아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마지막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인들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말했지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절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생을 어떻게 가장 눈부시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준엄한 호령입니다. 50세는 이 호령이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젊은 날에는 죽음이 남의 일처럼 멀리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 했던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과시했던 화려한 명예와 직함입니까? 단언컨대 그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지고 가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사랑했던 기억과 내가 남긴 따뜻한 향기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질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알맹이만 남는 과정입니다. 잘 익은 과일이 향기를 내뿜듯 50세 이후의 인간은 존재 자체로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 향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타인을 향한 배려, 자신에 대한 엄격함, 그리고 삶에 대한 겸손함이 오랜 시간 발효되어야만 나오는 향기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은 사람은 없었는지, 나의 작은 성공에 취해 누군가의 눈물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까를 고민하십시오. 거창한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는 참 따뜻했던 부모님으로, 친구들에게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편의 시와 같습니다. 시의 마지막 구절이 아름다워야 그 시 전체가 명작으로 남는 법입니다. 50세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후반전이 그 아름다운 마침표를 향한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제 입을 닫고 마음을 여십시오. 자랑을 멈추고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잣대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내면의 평화를 따르십시오. 숲속의 고요한 호수처럼 주변의 풍경을 온전히 비추되 스스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깊은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어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조그만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했던 삶을 지나온 여러분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안해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저녁 노을처럼 붉고 아름답게 물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투박한 진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